여러분, 아이가 떼를 쓰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떼 쓰는 순간,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평생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감정부터 터트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떼 쓰는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부모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의 때를 보면서 이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러다가 커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때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닙니다. 때를 쓰는 순간,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울고 있는 순간에도 배우고, 화를 내는 순간에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어떤 아이는 어릴 때 때를 많이 써도 점점 자기조절력이 좋은 아이로 자라고, 왜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중학생이 되어서도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남 탓을 하고 포기부터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이를 조용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조심합니다. 울지 않게 해주고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싫은 일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경험까지 막아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부모가 없는 곳에서 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이를 혼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이를 강하게 몰아붙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떼쓰는 순간 부모가 딱 한 가지만 바꿔도 아이가 전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아이의 때를 멈추려고만 했지. 아이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쩌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때를 쓸 때 똑똑한 부모들은 아이를 멈추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이가 때를 쓰면 그 상황부터 끝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지면 조급해지고 화를 내면 저도 감정이 올라오고 계속 버티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이가 때를 쓰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화가 난다. 걱정이 된다. 내가 잘못 키우고 있나 불안하다.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떼쓰는 모습이 싫은 게 아니라 혹시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질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조금만 맘대로 안 되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친구들과 다투면 어떡하지? 학교에서는 괜찮을까? 사실 부모의 걱정은 오늘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문제는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이가 울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하면 도와주고 싶고, 힘들어하면 대신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힘든 일로부터 계속 보호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기다려야 했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경험들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참는 힘도, 기다리는 힘도, 포기하지 않는 힘도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떼쓰는 순간이 생각보다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좌절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자기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울면 어떻게든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들어주거나 강하게 맞거나 계속 설명합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중요한 건 아이의 울음을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때를 써서 원하는 걸 얻으면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반대로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내 감정을 이해해 줬다면 아이는 또 다른 걸 배웁니다. 속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사실 사회성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부모들은 때를 멈추게 하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도움이 됐던 일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아마 그 댓글 속에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입이 등장합니다.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떼쓰는 아이에게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부모의 기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부모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여기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부모와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부모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달랠까?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조용해질까? 그런데 똑똑한 부모들은 방법보다 먼저 기준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우리 집에서는 약속한 시간은 지킨다. 이런 기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울어도 화를 내도 때를 써도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울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계속 버티면 그냥 이번만 넘어가자 싶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아이를 사랑해서 들어주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들어주는 걸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아이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힘들어서 양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기준을 정확하게 봅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되는구나. 울면 바뀌는구나. 버티면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육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훈육은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맞는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던졌다면 장난감을 잠시 치워두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는 혼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부모가 옆에 있을 때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는 아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의 본질이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신발을 혼자 신는 것도, 정리를 혼자 하는 것도 결국은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떼쓰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대신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안아주되 기준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속상했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도 이해해, 아빠도 이해해.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 순간 처음으로 사랑과 규칙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아이가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떼쓰는 순간은 아이가 문제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보다 부모가 더 바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알려주고, 부모가 계속 결정해주고, 부모가 계속 해결해줍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대신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를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의 목표가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떼쓰는 순간에도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용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를 내면서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해야지, 빨리 해, 왜 또 그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싫은 거야? 어떤 부분이 힘든 거야?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는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기 감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아이보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아는 아이, 누가 답을 알려주는 아이보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관리자보다 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는 계속 지시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빨리 해. 하지만 코치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은 아이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떼쓰는 순간조차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물론 지칩니다. 물론 화도 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순간이 쉽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간들이 아이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는 힘도, 기다리는 힘도, 배려하는 힘도, 책임지는 힘도 모두 그런 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내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떼를 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이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아이가 떼를 쓰는 건 문제가 생긴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아이가 성장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품 안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이의 때를 멈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 순간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아이가 때를 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또 오늘 영상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육아 때문에 지치고 계시다면 너무 자신을 책임만 묻지 마세요.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아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를 사랑으로 키우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이들은 오늘도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는 아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